충격적인 영혼 체인지? 해피엔딩은 없는 건가? 두 배우의 완벽 호흡. 판타지 사극 로맨스,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다 보고 오셨나요? 아직 안 보셨다면 1화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K-드라마의 진심이고 K-드라마를 사랑하는 늘하랑입니다. 시작 전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본 영상에는 이강에는 달이 흐른다 1화부터 최종화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1화에서는 5년 전 사랑하는 세자빈을 잃고 웃음을 잃어버린 채 오직 복수만을 꿈꾸며 살아가는 왕세자 이강의 서늘한 눈빛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차가운 궁궐안, 이강은 정산을 멀리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진 척 연기하며 자신의 발톱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이곳에는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강은 잠행을 나갔다가 장터에서 가짜 만병통치약을 타는 맹랑한 부보상 박다리와 마주칩니다. 다리는 약을 단속하러 온 관군을 피해 도망치다 이강과 부딪히게 되는데 이강은 그녀의 당돌한 태도와 서북방 사투리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향기에서 죽은 세자빈의 묘한 기시감을 느끼고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다리는 과거의 기억을 잃은 상태였지만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강에게 쏘아붙이며 악연 같은 첫 만남을 가집니다. 이후 이강이 위기에 처한 다리를 도와주게 되고 다리가 이강의 다친 손을 치료해주며 두 사람의 인연은 월하노인의 붉은 실처럼 얽히기 시작합니다. 2화에서는 답작스러운 뇌우가 치던 밤, 이강과 다리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함께 벼락을 맞고 쓰러집니다. 눈을 뜬 이강은 낯선 여인의 몸으로 장터국밥집 한 구석에서 깨어나 경악하고 반대로 다리는 궁궐의 비단 이불 속에서 세자의 몸으로 깨어납니다. 세자의 몸을 한 다리는 무난 인사를 온 신하들에게 장터 말투를 써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고 다리의 몸이 된 이강은 거친 부보상들 사이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며 험난한 적응기를 시작합니다. 3화에서는 서로의 바뀐 몸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강은 다리의 몸으로 지내며 그녀가 가진 밝은 에너지 뒤에 숨겨진 가난과 부모를 잃은 고단함을 뼈저리게 체험합니다. 반면 다리는 세자의 자리에서 좌의정 김한철 일파의 살벌한 견제와 독살 위협, 그리고 이강이 홀로 감내해온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강은 거울 속에 비친 다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죽은 아내 연어를 떠올리며 괴로워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에서 아내의 습관을 발견하고 의구심을 키웁니다. 4화에서는 원래의 몸으로 돌아가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 이어집니다. 두 사람은 영원히 바뀌었던 날처럼 비 오는 날 물가에서 입맞춤을 시도하고 벼락을 맞으려다 물에 빠지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지만 실패합니다. 이 과정에서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 사이에 묘묘한 전우애와 설렘이 피어오릅니다. 이강은 자신의 몸을 한 다리가 씩씩하게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고 다리는 이강이 자신을 대신해 자신의 몸으로 험한 일을 처리해주는 모습에 듬직함을 느낍니다. 이강은 다리를 보며 죽은 아내의 대용이 아닌 박다리 그 자체로서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5화에서는 이강은 다리의 몸을 한 채 내관으로 이장해 궁궐에 잠입, 세자가 된 다리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정적들의 공격에 지쳐가는 다리에게 이강은 매화 꽃잎을 눈처럼 뿌려주는 로맨틱한 이벤트를 선사합니다. 삭막한 궁궐 생활에 지친 다리에게 이 선물은 큰 위로가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은 단순한 공생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발전합니다. 6화에서는 궐안에는 세자가 남색을 즐긴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이를 호재로 여긴 좌의정 김한철은 세자를 남색으로 몰아 폐위시키려는 계략을 세우고 추국을 벌입니다. 위기 속에서 다리는 기지를 발휘해 자신을 음해하려는 대신들의 비리를 역으로 폭로하며 상황을 반전시키고 이강 또한 세자를 보필하는 충성심을 연기하며 위기를 회개합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다리의 몸을 한 이강은 김한철의 수하들에 의해 동굴로 납치됩니다. 그곳에서 불임약을 강제로 먹이려 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약사발을 뿌리치고 동굴을 탈출합니다.
7화에서는 불임약을 먹인 데 실패한 제조상궁은 다리의 처소에서 연서를 발견하고 제운대군과 주고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다리를 왕실을 능멸한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대왕 대비에게 자신이 연서를 썼다 말하고 다리를 후궁으로 들인다 말하죠. 제조상군에게 주포된 다리의 몸을 한 이강은 태배영에 처해지게 되고 절체절명의 순간 태배영을 당하는 이강을 끌어안으며 대신 채찍을 맞으며 다시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8화에서는 이강은 다리를 곁에 두어 자신의 눈앞에서 지키려 합니다. 이제부터 난 너의 방패고 넌 내 뒤에 숨어라. 방패가 부서질 때까지 라는 말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리를 보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강은 짐조를 추적하다 김한철이 만들어둔 동굴을 찾지만 초랭이 탈이 짐조를 풀어주게 되죠. 모성애가 강한 짐조는 새끼를 찾아 걸로 날아오고 새끼를 데리고 짐조를 유인하던 가리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나타난 이강은 짐조를 불화살로 쏘아 죽입니다. 다리는 저 때문에 복수를 망쳤다며 자책하고 이강이 화가 나서 자신을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강은 다리가 자신의 모든 분노의 예외라며 내가 아주 많이 연모한다 박다리를 이라고 진심을 고백합니다. 다리 또한 화답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9화에서는 이강은 다리에게 세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내로서 유일한 반려가 되어달라며 청혼하죠.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었죠. 계사년 사건을 계속 추적하던 이강은 초랭이 탈의 정체가 제조상궁의 조카인 안이 독춘과 관련 있음을 알아내고 독춘의 어미가 김한철 집의 노비였다는 기록을 찾아내며 김한철과 짐조의 연결고리를 포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만히 있을 김한철이 아니죠. 김한철의 사주를 받은 증인이 다리를 짐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추국을 엽니다. 다리가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리는 순간 이강이 나서서 증인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짐조를 키우라 지시한 장소를 묻고 대답한 북한산이 아니고 인왕산이라 지적하며 가짜 증인임을 폭로하죠. 10화에서는 짐조 사건의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좌의정 김한철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공신으로 책봉됩니다. 이강은 왕에게 울분을 토해지만 왕은 과거 약점이 잡혀 작성한 미략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신세죠. 이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이강을 다리가 단단히 잡아주죠. 길이 막히면 뚫면 되고 없으면 새로 만들면 된다 말하며 용기를 북돋죠. 그러다 다리는 과거의 기억이 밀려와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요. 본인이 부보상 박다리가 아니라 5년 전 죽은 세자빈 강연어림을 자각하고 충격과 슬픔에 잠깁니다. 11화에서는 기억을 되찾은 박다리, 즉 강연월에게 고모 박홍란은 왕이 마마를 다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약조했다며 도망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는 세자저하 가슴에 대못 받고 살 수 없다며 걸에 남기로 합니다. 그 길로 걸로 들어간 다리는 왕을 독대하며 자신은 5년 전 손손이 사라졌던 강연월이 아니고 저하 곁에 꼭 붙어서 평생 함께 가기로 한 박다리라며 기억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달라 말하죠. 이 말에 왕은 아들과 며느리를 지키려 행동합니다. 우연히 암행을 넣은 저작거리에서 왕의 암행을 발견하고 뒤따라온 이강은 왕과 박홍란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며 다리가 강연어림을 알게 되죠. 바로 다리를 찾아 관로 돌아온 이강은 다리를 보며 무릎 꿇고 오열하며 사과합니다. 12화에서는 이강은 기억을 잃고 강물에 떠내려가 험하게 살았을 다리에게 깊은 죄책감을 드러내는데 다리는 생각보다 잘 살았다며 부보상으로의 인생을 부정하지 말아달라며 이강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강연월이 좋은지 박다리가 좋은지 묻고 이강이 대답을 피하며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죠. 하지만 이강과 다리가 행복한 걸 가만두고 볼 김한철이 아니죠. 다리의 양부모와 박홍엠을 도망친 죄인이라며 처형하려 합니다. 다리는 가족을 살리려 본인이 강연월임을 말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 이강은 가막산에 김한철이 숨겨둔 사조직 무명단의 본거지에 침투한 이강과 이운 그리고 신원. 그곳에서 흰 소복 여인을 보게 되고 이운은 그 여인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13화의 첫 번째 장면은 김우희가 이강에게 자신의 아버지인 김한철이 왕실의 원한을 품은 이유가 권력이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왕실에 뺏기고 비참에게 잃은 것에 대한 복수라 밝히죠. 계사년 선왕과 원자를 독살한 이유가 김한철의 원한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된 이강이 분노하죠. 두 번째 장면은
가막산 무명단 본거지에 침투한 이강은 그곳에서 초랭이 탈을 만나 가장 중요한 장소를 알게 되죠. 이강과 일행들은 그 장소에서 흰소복 여인과 마주치죠. 흰소복 여인의 정체는 이윤의 어머니인 장정왕후였죠. 정신이 온전치 않아 베개를 아이처럼 안고 있던 장정왕후 앞에서 자신이 아들이라 오열하며 절규하는 이윤. 그런 이윤을 바라보다 기억이 돌아와 알아보는 장정왕후. 재회의 기쁨을 잠시 나눈 후 이강은 장정왕후의 거울 아래 공간에서 미략서를 찾아내죠. 미략서를 찾고 장정왕후와 함께 탈출하던 이강의 일행을 무명단이 포위하죠. 이윤과 신원, 죄랭이탈은 이강에게 장정왕후를 부탁하며 적들을 막아섭니다. 세 번째 장면은 국혼에서 영혼을 바꾸는 이강과 다리입니다. 이강이 돌아오지 않아 국혼을 진행하던 중 손을 씻으며 이강과 영혼을 바꾼 다리, 그리고 깨어난 이강은 비릿하게 웃죠. 그리곤 역적 김한철을 추포하라 외치죠. 14화의 첫 번째 장면은 벼랑 끝에 몰린 좌의정 김한철이 이강과 박다리를 향해 최후의 발악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체포령이 떨어지자 김한철은 숨겨둔 사병들을 이끌고 궁을 습격하여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김한철은 다리를 칼로 찌르고 장정왕후를 내놓으라 하죠. 두 번째 장면은 이강이 다리를 살리기 위해 다시 영혼을 바꾸는 장면입니다. 비가 오는구나. 다행히도 네가 날 기억하고 내 몸엔 네가 흐르니 그거면 우린 함께하는 거겠지. 죄인 김한철을 추포하라 외치며 자신의 손을 칼로 베어 피를 냅니다. 영혼이 바뀌어 깨어난 다리는 죽어가는 이강을 지혈하며 모혈합니다. 그런 다리에게 이강은 미안해, 나의 연심이 끝내 이기적이라서 라고 말하며 정신을 잃죠. 이 장면에서 김한철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끝내 전하지 못한 옥비녀. 수많은 화살을 맞고 죽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미 목숨이 끊어진 다리를 살리기 위해 같이 피를 내어 물에 담그지만 영혼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 오열하다 눈물이 떨어지자 인연화가 만개하며 다시 영혼이 바뀌고 죽었던 다리의 몸이 상처가 치유되고 깨어납니다. 죽어가면서도 다리만 생각했던 이강이 만들어낸 방각의 기적. 홍연의 봉인이 풀리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죠. 다리에 잃어버렸던 기억도 자리도 모두 가요. 모든 악연을 끊어내고 태평성대를 맞이한 이강과 박다리의 행복한 결말입니다. 김한철이 사라지고 평화를 되찾은 조선에서 이강은 성군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박다리는 중전이 되어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킵니다. 영혼 체인지의 기적을 통해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드라마는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성장한 두 첨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이 드라마는 권력 암투 속에서도 피어난 진실한 사랑과 타인의 삶을 살아보며 얻게 된 이해와 공감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강과 박다리의 기적 같은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달빛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더 재미있는 드라마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